자, 오늘은 정화여고 1학기 기말 2023년도 정화여고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기출 풀 거고요. 우선 주요 문항에 대해서만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갈 겁니다. 자, 우선적으로 정화여고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모의고사 문제가 고난도 문제로 많이 배치가 되는 게 좀 눈에 보였고, 기본적으로 문제를 봤을 때 계산이 조금 더러운 부분도 조금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도형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도형에 대한 관련된 문제는 효율적인 방법을 좀 더 연구를 많이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 2번부터 봅시다. 2번. 자, 2번은 이제 2번이기 때문에 선생님 너무 쉬운데요? 라고 하고 싶지만, 자, 중요한 포인트가 1번과 2번이 있어서 그래요.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점대칭에 대한 점과 그리고 도형에 혹은 도형에 대한 대칭에 대해서 차이점에 대해서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포인트인 거야. 자, 그래서 2번 같은 경우에 첫 번째 줄 보면은 자, x, y가 이동했다 어디로 가는 거니? x-2, y 더하기 4로 이동했어요. 자, 점대칭에 대한 표현이기 때문에 점에 대한 이동이기 때문에 다시는 뭔 거야? x는 마이너스 2, y는 플러스 4에 대한 표현이에요. 맞죠? 근데 함수적인 혹은 도형에 대한 의미에서 x, y는 0에서 어떻게 돼요? 똑같이 움직이고 싶어. x는 마이너스 2로 y는 플러스 4로 움직이고 싶으면 반대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포인트 안 까먹었으면 좋겠어요 라는 거지. 자, 그럼 거기 봅시다. 자, y는 2x-1이 옮겨지는 직선이 선생님 위에 x 대신 뭐 넣으면 x 더하기 2 넣으시면 되고요. y 대신에 뭐 넣어야 돼? y-4 대입하시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근데 점대칭에 대한 표현과 도형의 이동에 대한 표현에서 차이점은 확실하게 좀 짚고 넘어가자라는 포인트인 거예요. 이거 정리하면은 자, y는 2x에 더하기 8 빼기 1 더하기 7 되겠다 라는 거죠. 오케이? 기본적인 형태라서 아마 알고 있을 겁니다. 근데 차이점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자.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요. 옆에 오른쪽에 4번 봅시다. 똑같이 대칭이동에 대한 표현이죠. 맞아요? 자, 그럼 요거에 대한 선생님 보통 도형에 대칭이동 같은 경우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데칼코마니라고 표현해요. 접었다 폈는데 똑같이 나온다라는 표현이겠죠. 자, 그럼 이것도 똑같아요. 자, 두 원, 임의의 두 원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똑같이 있어요. 근데 뭐래? 직선에 대해서 대칭일 때라는 거죠. 우와, 오케이. 자, 이거 농담이고요. 자, 그럼 선생님은 대충 그런 거랑 상관이 없어요. 요게 이 L에 대한 직선 대칭 거리만 우리가 구하면 되는 거니까. 그럼 접었다 폈다에 대한 표현이 여기 중심에서 여기까지의 거리랑 또다시 여기 거리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어때요? 똑같겠죠, 당연히. 왜? 접었다가 폈다에 대한 표현이라서 라는 거예요. 자, 그럼 거기 봅시다. 원점과 직선 L 사이의 거리니까 우리가 L 구해줘야 되겠죠. 당연히 접었다 폈으면 야는 뭐예요? 수직일 수밖에 없는 거라서 야의 원의 중심에 대한 표현이 3, 마일 야는요 얼마니? 5, 3이죠. 맞아? 기울기 구하면 8분의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나와요. 그럼 요 기울기는 얼마니? 2가 되겠다라는 거죠. 야는요 2라는 기울기를 가져가고요. 자, 그런데 야가 뭐야? 중점에 대한 점도 지나죠. 중점 구하시면 마이너스 1, 그리고 1이네요. 야가요 1, 지나는 어떠한 직선이라는 거지. 직선도 하고 했죠. 그럼 뭐하면 이 직선과 0,0 사이에 우리가 거리만 때려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0을 2x-y에 더하기 3. 거리는요 얼마냐? 요거겠다. 답이 3번이에요.
자, 그리고 도형에 대한 대칭 이동은 어떻게 이해했으면 좋겠다? 접었다 폈다에 대한 표현이기 때문에 데칼코마니라고 생각하면은 좋아요. 자, 그럼 넘어갑시다. 넘어가서. 자, 넘어갔어. 이거 좀 지울게요. 자, 거기 있는 7번 봅시다. 7번. 자, 7번 같은 경우에 너무 친절해요. 왜 그럴까? 이미 설명에서 뭐라 적혀있니?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다 라고 적혀있죠. 우리 아폴로니우스의 원이 뭐예요? 비율에 대한 표현일 때 그려지는 게 원이다 라고 표현하면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오케이. 자, 거기 좀 읽어볼게요. A, B에 대해서 M 대 N인데, 자, 점 P가요. 선분이 A, B를 M 대로 내분하는 M 대 N 외분하는 점을 지문하는 양 끝에 원이 된다 라고 표현되어 있네요. 맞죠? 좀 적어볼까? PA 네, PB는 M 대 N이다. 비율이 이렇게 가져가는데 뭐라고? 여기서 A하고 B가 있는데 M 대 N으로 내분점 그리고 M 대 N으로 외분점에 대한 표현. 요 두 점이 의미하는 게 뭐라고? 원의 지름을 의미한다라는 게 거기서 아폴로니우스 원인데 여기서 조금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요. 낚시가 조금 있어요. 뭐가 있냐? 어떤 낚시가 있냐면 이 MN이 뭐일 때? 1대 1일 때는 원이 만들어질까요? 안 만들어질까요? 자, M과 N에 대한 값이 서로 동일할 때 1대 1일 때는 원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오케이? 뭐가 만들어져요? 라고 생각한다면 1대 1이면 중점에 대한 표현이기 때문에 1대 1일 때는 직선이 만들어져요. 직선. 요렇게 생긴. 좀 그려볼까? A 그리고 B 1대 1 하면 뭐예요? 여기 중점 지나는 수직 이등 분선에 대한 표현이겠죠. 오케이? 그래서 비율이 똑같으면은 이런 직선이 생긴다라는 포인트까지 좀 알고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래 무조건 원이 생긴다면 틀려먹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은 우선 거기 봅시다. 그래서 아까 방금 설명이 좀 이상하다 했죠. 하지만 M과 N에 대한 값이 다르다라는 표현이 있으면 상관없어요. 알겠죠? 이게 낚시 많이 당하니까 조심. 자, 그런데 야는요 뭐라 적혀있니? 3, 1가요. 그리고 B 2, 1과 거리의 B가 몇 대 몇? 2대 3으로 일정한 P가 앞에 똑같이 가면 돼요. 이거 말고 요거 똑같이 우리가 적용시키면 된다고. 뭐라고? 2대 3 내분점이랑 2대 3 외분점 구하시면 끝이겠다라는 거죠. 자, 내분점 쓰면은 5분의 몇 대 몇이었지? 그러니까 2대 3인가? 2대 3 대각선으로 곱하신다. 대각선 하시면 얼마예요? 내분점이 1,1 나오고요. 자, 외분점 뭐예요? 빼면 되겠죠? 빼면 2 빼기 3, 얼마지? 대각선을 곱해요. 얼마 되지? 그렇죠. 찾았다. 4에 플러스 2 2 빼기 3분의 2 빼기 3 되겠네요. 자, 그러면 야는 마이너스 13이고요. 야는 마이너스 플러스 1이다 라는 거죠. 이 두 개를 뭐한 거예요? 네, 요거 두 개를 뭐한 거? 지름으로 하는 양 끝에 지름에 대한 차표입니다. 그럼 요거 두 개의 어떤 거? 중점이 바로 뭐다? 원의 중심이다 라는 거고, 결국 여기서 도출할 수 있는 원의 중심은 7,1이 중심이다 라는 거죠. 오케이? 7,1이 중심이고요. 여기서 마음 되니? 거기 보시면 P가 그리는 도형이 저기에 접한다 라고 돼 있네요. 우리 여기서 이 중심과 요거 사이 거리만 구해도 얼마야? 6이죠. 6이 무슨 뜻이야? 반지름이라는 거지. 그럼 다 했네. 요 원의 중심과 반지름 사이 거리에 대한 표현이 뭐하는데 거기 직선 사이 거리가 반지름이랑 똑같다 하시면 끝이겠죠. 그래서 3x 더하기 4y
더하기 C는 0이 접한다 하면 뭐야? 이 직선과 원의 중심 사이 거리가 5분의 절대값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4 더하기 C가요. 얼마? 6일 때라는 거죠. C값이 2개 나올 거예요. 근데 양수만 집어먹어! 라는 거잖아. 얼마지? 양수면 C는 47 되겠네요. 양수일 때. 됐죠? 자, 선생님이 말하고 싶은 거는 이미 거기에 설명 굉장히 잘 돼 있어요. 뭐 내분점과 외분점을 지름으로하는 양끝에 원이 만들어진다라는 포인트인데 단 뭐라고? 그 비율이 같을 때는 뭐다? 직선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자, 넘어갑니다. 자, 넘어가서 9번 봅시다. 9번. 9번. 자, 9번 보시면, 자, 요거는 내가 왜 풀자 했냐면, 요거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거기 보시면 뭐, 두 번째 줄 볼게요. AD 더하기 CD 더하기 BC의 최소값에 대한 문제와, 두 번째, AD의 제곱 더하기 CD의 제곱 더하기 BC의 제곱에 대한 문제가 똑같은 걸까, 다른 걸까에 대한 표현인 거야. 자, 요 두 문제는요, 접근 자체가 달라요. 자, 우선적으로 쉽게 생각하자. 점과 점 사이에 대한 거리는 어떻게 표현돼? 루트로 표현되잖아, 루트. 루트 더하기 루트의 최소값을. 자, 루트 3개 더하는 거 우리 옛날에 뭐 배운 적 있니? 계산 막 다 때려놔야 돼. 제곱하든, 세제곱을 하든. 루트를 없애야지 우리 눈에 편할 거 아니야. 맞죠? 그럼 야는 편하네요 라고 접근하면은 큰 차고죠. 어떻게 풀어야 돼, 야는? 자, 요거 같은 경우에 대칭이동으로 풉니다. 대칭이동. 오케이? 대칭이동 푸는 문제고요. 요거는 2차식에 최소로 문제 푸는 겁니다. 알겠어요? 제곱이 들어갔을 때나 제곱이 안 들어갔을 때는 제발 좀 구분했으면 좋겠다. 제곱일 때는 왜냐면 문자가 제곱에 대한 형태이기 때문에 2차식의 최소값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는 거고, 요거 뭐 위에 있는 제곱이 없을 때는 루트 더하기 루트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지 같아진다고. 그래서 뭐 해? 대칭 이동에 대한 해석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 거다라는 거죠. 자, 그럼 거기에 있는 거를 좀 그림 좀 그려봅시다. 자, 제발 그림 좀 그리세요. 이런 거 풀 때는 그림 그렸을 때 한눈에 보이니까. 자, 거기 봅시다. 자, 그림 좀 그릴게요. 따단따. 자, 6, 꽤나 뭐네. 6,4. 여기 A죠. 6,4. 자, B점은 더 머네. 뭐야? 자, 여기 8,2. 자, C는 어디 있는지 몰라요. 맞죠? 그냥 A, 0. 자, D는요, 어디 있대? B, B죠. 자, 이거 자체 방에서 좀 이해 잘하면 좋은데, X가 B고 Y도 B니까 뭐야? Y는 X 위에 움직이는 어떠한 B점이겠다라는 거죠. 관계식에 의해서. 자, 그러면 이제 야가 의미하는 우리가 좀 이어봅시다. AD의 길이, 요거 더하기. 또 뭐니? CD의 길이죠. 요거 길이. 그리고 뭐야? 그 다음은 요거의 길이의 최소값 묻고 있는 거고, 선생님이 뭐라고? 제곱이 안 들어갔을 때는 대칭이동에 대한 해석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했잖아. 자, 그럼 어떻게 대칭해요? 라고 했을 때, 자, 요 A라는 점을 요거 Y는 X에 대해서 대칭합니다. 따다 했을 때 요점 찍히겠네. A 다시. 자, 그러면은 요 주황색 거리랑 요 주황색 거리가 뭐예요? 똑같죠? 왜 내가 앞에 설명했잖아. 왜? 접었다 폈던 거는 데칼코마니에 의해서 그대로 나온다니까. 자, 야 길이 AD의 길이나 뭐가 똑같아져? A 다시의 D까지 거리가 똑같다고요. 자, 그러면 이제는 요거는 이제 해석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 우리 A 다시에 대한 점좌표 구하자면은 Y는 X에 대칭시켰을 때 얼마야? 4,6이에요. 자, 그럼 두 번째 요 부분 뭐예요? CB라는 부분. 요것도 똑같이 B를 뭐해? 요 X축에 대해 대칭 이동시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똑같다고요. 앞에 설명했듯이 접었다 핀 데칼코마니에 대한 표현이기 때문에 이 B점은 얼마예요? 그럼 8,-2겠다라는 거죠. 그럼 뭘로 바뀌어? 원래는 땅에 대한 합인데
쭉에 대한 합으로 바뀌는 거죠. 그럼 야들이 최소가 될 때는 언제야? 요 두 점이 일직선이 됐을 때가 최소겠다라는 거고, 결국엔 거기에 있는 최소값을 구하래요. 어떻게 구해요? 자, 요 놈이랑 거리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A 다시 적어봅시다. A 다시는 4,6이고 B 다시요. B 다시는 8,2. 거리 구하면 루트 얼마지? 16에 64? 루트 80인가? 4루트 5예요. 4루트. 자, 선생님 그럼 두 번째 거기 요구하고 있는 게 뭐니? 그때의 A와 B 값을 구하시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거 빨간색 직선 뭐예요? 요 직선 구하면 돼. 직선. AB 지나는 직선을 구하시면, 자, Y는 얼마예요? 4분의 마파리값 마이너스 2에 X 마이너스 4 더하기 6인 거고, 자, 마이너스 2X에 더하기 좀 거지 같은데 8, 4, 14 되겠다. X절표는 7일 거고요. 야는 Y는 X 만나는 거 다시 좌표 잡아서 문제 푸시면 됩니다. 그런데 요런 문제 풀 때는 사실 이게 이렇게 접근해야 되는 부분 맞아요. 언제일 때? 서술형일 때 이렇게 접근해야 돼. 일일이 다 구해줘야 돼. 자, 하지만 내가 여기까지 구했을 때 A 다시에서 B 다시까지 구했을 때 뭐가 보여요? 4루트 5가 보이죠. 4루트 5. 자, 거기 문제 봐봐요. 루트 5가 있는 부분이 얼마예요? 3번이죠. 3번. 그래, 바로 3번 찍고 넘어가도 상관은 없는데, 혹시나 시간이 남았을 때 끝까지 점검하는 거는 좋다. 오케이? 왜 그러냐? 내신 시간은 굉장히 짧아요. 맞죠? 뒤에 어려운 문제가 더 배치되어 있을 수도 있고, 혹은 내가 모르는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쏟아야 되는 시간이 있을 수도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답이 눈에 보인다면은 점검하면 너무 좋겠지. 완벽하면 너무 좋겠지만 내가 너무 촉박하다 싶으면 요거 보고 찍고 넘어가 주세요. 알겠죠? 자, 5번부터 봅시다. 자, 우선은 요거는 다른 학교에서도 굉장히 좀 자주 나오는 부분이죠. 절대값에 대한 부분인데, 자, 여러분이 내가 오늘 풀이를 3개 보여줄 거야. 3개. 오케이? 3개 보여줄 거예요. 자, 그래서 그 3개 중에서 효율적인 거에 대해서 좀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봅시다. 5번. 자, 다음 중 부등식에 대해서 뭐라고? x 더하기 2 그리고 2x 마이너스 4 2x. 보다 크다. 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예. 맞아? 예. 자, 우선 자, 정석적으로 푸는 거 먼저 보여줄게요. 오케이? 자, 1번. 어떻게 풀어? 범위 나누기. 그렇지, 범위, 빼미 나누기, 범위. 기다려봐. 뭐야? 뭐야? 자, 범위 나누기를 먼저 해야 됩니다. 자, 범위 나눌 건데 어떻게 나눠요? 자, 우선 절대값이라는 부분은 그 순간에 따라서 뭐가 돼? 범위가 바뀌죠. 네. 맞아? 그래서 야가 0이 될 때가 언젠지 우리가 파악을 해줘야 돼. 야는 언제야? 그렇지, x는 2분의 3이에요. 맞죠? 네. 자, 그러면은 1번 뭐하니? 자, 마이너스 2보다 뭐 할 때? x가 작을 때입니다. 자, 그럼 둘 다 절대값이 어떻게 풀려요? 음수로 풀려요. 음수로. 자, 그래서 둘 다 음수로 풀리면 자, 요렇게 야가 이렇게 될 거예요. 맞죠? 예. 야가요 10보다 큰 순간 마이너스 3x 더하기 1이 였다고. 맞죠? 예. 야, 그럼 어떻게 돼? x가 3보다 작다라는 범위처럼 되겠죠? 네. 그래서 x가 3보다 작다. 자, 그럼 이제 공통범위 찾아야 되겠지. 왜? 우리가 처음에 설정한 범위가요, x가 마이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공통인 거 찾으면 어떻게 돼요? 요거겠죠, 요거. 그래서 x가 마 3보다 작을 때. 자, 두 번째 뭐 해? 마 2에서 x가 어떻게 풀릴 때? 2분의 3까지 풀릴 때예요. 그럼 왼쪽에 있는 절대값은 어떻게 풀려?
양수 맞아요. 예. 양수로 풀리고 자 오른쪽은 어떻게 풀리니? 음수로 풀린다라는 거죠. 야가 0보다 크다. 자 그래서 마이너스 x의 더하기 5가 이렇게 되고요. 뭐 되니? x가 마오보다 작다라는데 범위 안에 우리 처음 설정한 범위 안에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죠? 맞아요. 얘는 해가 없네요. 자 그러면 세 번째 x가 2분의 3보다 클 때라는 부분인데 크면은 두 절대값이 전부 다 어떻게 풀려? 양수로 풀리죠. 양수. 그래서 양수로 풀린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계산 좀 하면은 왜 이렇게 더러워. 자 x가요 3분의 11보다 클 때. 자 공통범위 우리 처음에 설정한 공통범위 보시면 요거랑 요거의 공통범위 뭐예요? 요 부분이죠. 요 부분. 예. 맞아요. 그래서 마음 되니 x가 3분의 11보다 클 때랑 저놈의 자식을 가져갈 때야.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 만들어야 돼? 최고 차이 개수가 뭐인? 3인 2차 부등식을 작성할 건데 저놈의 자식이랑 요놈의 자식이 뭐예요? 공통인 부분에 대한 해죠. 그래서 마음 되니 3에 대한 표현에서 근 뭐가죠? 요놈 가질 거고 요놈 가질 거다라고 하시면 돼요. 근데 최고 차이에서 양수기 때문에 나는 항상 부등식 풀 때 어떻게 풀어라 했어요? 그림 그려라 라고 했어요. 범위 보시면 어디 부분만 따라가고 싶어? 그렇지 양수인 부분만 따라가고 싶다라는 거야. 그래서 마음대 양수인 것만 채가시면 돼요. 오케이? 답이 몇 번이야? 5번이에요. 5번.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풀이를 내가 보여줄 건데 자 두 번째 풀이 봅시다. 이것도 지워도 되죠? 네. 자 2번 봅시다. 2번. 자 2번은 뭐냐면은 뭐하니? 기분 맞춘다. 절대값의 의미예요. 의미. 자 절대값의 의미가 뭘 가져갈까? 그림. 그림을 가져가는 게 아니고요. 거리에 대한 표현이에요. 거리. 야는요. 무슨 뜻이야? 수직선 위에서 마이너스 2와 어떠한 x 사이의 거리에 대한 표현이고요. 요건 무슨 의미니? 2분의 3에서 거리가 x 잡았을 때에 대한 표현인 거예요. 맞죠? 절대값에 대한 표현일 때. 자, 근데 그 거리의 합이 뭐보다 커야 돼? 10보다 커야 된다의 의미를 가져간다는 거야. 자, 그러면 이미 여기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예요? 2분의 3에서 마이까지. 2분의 7, 10보다 뭐야? 작아요. 그럼 뭐 해야 돼? 더 멀리 가야 된다의 의미를 가져간다고. 어디로? 저쪽으로 10만큼 갈 때. 자, 이렇게고 이쪽에서 10은 아니겠다. 여기서 두 개 더 했을 때 m과 n이라 할까요? 여기에 10이 됐을 때 이쪽도 때 요만큼 갔을 때 거리가 10이 될 때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알겠어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자, 요거는 이제 뭐지? 애들이 하도 잘 푸니까 어떻게? 절대값 그래프 그려가지고 푸는 거 잘하니까 무슨 짓 해요? 서술형에 나올 때는 이렇게 풀지 말라라는 표현이 가끔씩 나옵니다. 알겠어요? 왜냐면 학교에서 절대값 그래프 그리는 거 따로 배워 안 배워? 안 배워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서술형에서 선생님이 가르쳐주지 않았다면은 굳이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내 의견이야. 자, 그럼 선생님이 절대값 그래프를 그릴 거에 fx는 자, 절대값 x 더하기 2 더하기 2x 마이너스 3이라고 내가 잡아보자라는 거지. 이놈 그릴 거야. 자, 절대값 그래프 어떻게 그려? 결국에 절대값이 바뀌는 순간이 내가 언제라 했어? 그렇지, 야들이 뭐가 될 때? 0이 되는 순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야가 0이 될 때 언제니? 그렇지, 마이너스 이거야. 야도 2분의 3이다. 자,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점 찍어주면 되죠. 맞아. 자, 그래서 야가 0이 되는 순간이 바뀌어버리니까 전체에다 마이너스 2 넣어요. 야는 얼마야? 0. 야는? 맞지. 그래서 얼마예요? 절대값 씌워야지. 7이죠. 마 2, 7이고요. 자, 2분의 3 넣어봐. 오른쪽 어떻게 돼? 절대값이 0이고요. 야는 2분의 7이 됩니다. 자, 그럼 두 개 뭐 해주면 돼? 올려주고요. 그럼 양 끝에는 어떻게 해요? 개수만 말했죠. 1 더하기 2는 여기 3인 기울기를 가지고 왼쪽은 뭐예요? 마이너스 3의 기울기를 가져갈 때라는 표현이야.
그럼 10은 어디 있겠어? 야가 뭐 해야 돼? 10보다 큰 순간에 대해서 비교하고 싶은 거니까 10에 대해서 선 그어줘요. 10. 자, 그럼 언제 만나? 요 순간이랑 요 순간에 만나네 라는 걸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잖아. 맞죠? 그럼 요거 그래프는 어떻게 구해? 아까 말했듯이 완전 왼쪽은 전부 다 음수로 풀렸을 때에 대한 표현이니까 전부 다 음수로 풀렸다. 요 놈이 10이 되는 순간에 x 찾고요. 여긴 뭐예요? 둘 다 양수로 풀렸을 때에 대한 개념인 거죠. 그래서 둘 다 양수로 풀렸을 때 뭐가 되는 10이 되는 x 구하시면은 3분의 11 마이너스 3 나와요. 그래서 아까처럼 똑같이 해석하시면 됩니다. 알겠어요? 네. 절대값 그래프 푸는 건데 지금은 절대값이 2개밖에 안 나와서 그래프 안 그리고 범위로 풀어도 크게 어려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만약에 절대값이 꼭 2개만 나오라는 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절대값 그래프 그리는 포인트 어떻게 한다고? 그 순간이 0이 됐을 때 점을 찍어서 이어준 다음에 양 끝에 뭐 한다? 기울기 판별해서 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넘어가요. 8번. 자, 8번 봅시다. 자, 8번 보시면 자, 이거는 뭐예요? 내분점에 대한 공식이니까 그냥 내분점 공식 까먹었어? 설마 까먹었겠냐? 자, 어떻게 해요? 내분점은 그 비율 2개 더해줍니다. 거기 보면 t 대 뭐라 적혀있어요? 1 마 3t죠. 맞아? 그리고 한 점이 뭐야? a라는 점 2, 마이너스 1. b는 8, 5라고 돼 있네 라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내분점 공식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싶은 어떠한 점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해보자면은 자, 이거 내분점 공식 씁니다. 내분점 공식 쓰면 어떻게 해요? 비율 더해주고 자, 어떻게 대각선으로 곱해주면 되죠? 콤마 1마 2t에 뭐 해준다고? 똑같이 대각선으로 곱해주시면 된다고요. 근데 야가 어디 써야 돼? 4분면 위에 있고 싶다라고 했으니까 4, 4분면은 x값이 어떤 거? 양수인 거. 자, y값이 어떤 거? 음수인 거에 대해서 범위 찾으시면 됩니다. 굉장히 쉽죠? 그런데 요 놈에 있는 거 좀 정리 좀 해볼까? 그럼 뭐 돼? 1마 2t 콤마 얼마야? 2t 더하기 2고요. 요 놈은 1마 2t 콤마 8t 마이너스 1입니다. 맞죠? 자, 근데 내가 너희들한테 콕 집어주고 싶은 게 있어서 사실 요거 계산하는 거 쉽죠? 맞아. 근데 내가 어떤 거 집어주고 싶을까라고 했을 때 문제 보세요. 자, 문제 보시면 마지막 줄에 뭐라 적혀 있어? 범위가 주어졌어요. 자, 근데 문제에서 예를 들어서 범위가 안 주어질 수도 있거든? 오케이? 그래도 요거 서술형 풀 때 포인트 잘 집어가라. 요 비율 있죠? 맞아요? 이 비율이 항상 양수라고 먼저 해놓고 푸세요. 알겠죠? 오케이? 그러면 t에 대한 범위가 거기 적혀있는 범위처럼 0에서 3분의 1 사이로 나옵니다. 알겠어요? 요거 범위 설정 안 하면 까일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체크해가면서 풀었으면 좋겠다. 됐어요? 자, 다음 봅시다. 자, 다음 몇 번이야? 10번 봅시다. 10번. 뭐? 자, 10번 봐요. 10번. 자, 10번 푸는데 자, 여기 문제 읽어보면요. 거기다 동그라미 쳤으면 좋겠어. 자, 두 번째 줄 외심 적혀있죠. 외심 거기 동그라미 쳐요. 자, 진짜 악랄한 선생님이 아닌 이상 외심에서는요. 웬만하면 2개밖에 안 나와요. 3개 정도 나와봤자. 뭐 있을까? 아니, 외심 구하는 것 중에서 원래 정석은 이거예요. 꼭지점에서 P점 사이 이르는 거리가 전부 다 같다라고 때려 넣어야 돼. 오케이? 거지 같은 상황이 만들어진다고. 근데 내가 외심 나온다면 이 3가지 고려하시면 돼요. 이등변. 두 번째 어떤 거? 그렇지, 직각삼각형. 세 번째 삼각형. 세 번째 뭐? 정삼각형. 요거 3가지 고려하면서 문제 풀면 쉬워져요. 오케이?
자, 그럼 우리가 내가 외심을 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요거 세 가지 고려하면 된다 했는데 요거 세 개는 결국에는 뭘 알아야 돼? 변과 변 사이의 길이에 대한 표현을 우리가 알아줘야 된다고. 오케이? 자, 그래서 변과 변 사이 길이를 구해봅시다. 자, A, B 사이의 거리는 얼마예요? 자, A는 얼마야? 이거 좀 적고 갈까? B는요? 1,0. 1,0. C는요? 이렇게 돼 있네. 자, A, B 사이 거리 구하시면 루트 2의 제곱 4 더하기 64니까 루트 68. 자, 두 번째 B, C 사이의 거리 얼마예요? 루트 72. BC는 때려넣으면은 4 더하기 81이니까 85. 85예요. 85. 자, 그 다음에 CA의 거리는 얼마예요? 24. 17. 무슨 찍을까 얘? 막 지르지 마. 17. 하면은 그래 루트 17이에요. 오케이? 자, 그럼 해보면은 뭐 나와? 요 놈의 제곱이 요 놈의 제곱 더하기 그리고 뭐? 요 놈의 제곱처럼 나와버린다라는 거지. 그럼 무슨 뜻이야? BC를 빗변으로 하는 뭐가 나와요? 직각 삼각형이 나온다라는 포인트예요. 알겠어요? 네. 자, 그러면은 거기서 결국에는 외심은 어디 위에 있겠니? 자, 대충 그려봐. 삼각형 딴딴딴 이렇게 그렸을 때 BCA. 자, 반원위에 그려지는 삼각형은 어떤 거니? 반원위에 그려지는 삼각형은 항상 직각삼각형이기 때문에 외심은 어디 있어요? BC의 중점에 있다라는 포인트고, 그럼 몇 콤마 몇 나와? 0,2 분의 9가 나와요. 알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우리 다 했다라는 거지. 거기 보시면 QAB의 넓이를 S라고 하자라고 돼 있네요. 맞죠? 그래서 넓이 잘 구하시면은 됩니다. 자, 근데 뭐 좀 쉽게 푸는 거 없나? 여기서 AP가 있을 때. 그럼 요거 만족하는 원 대충 그려봐. 이렇게. 따단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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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단딴. 자, 그랬을 때 거기서 말하고 있는 게 뭐예요? 외심을 지나면서 만나는 Q점, 요거 말하고 있죠. 요렇게 쭉 갔을 때.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구하고 싶은 이 점이 Q예요. 거기서 말하는. 뭐 구하고 싶은 거야? 넓이를 QAB, 요거 구하고 싶은 건데. 자, 보여요? 원래 있던 ABC의 넓이나 ABQ의 넓이가 서로 뭐야?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구하면 돼? 넓이는 사실 ABC의 넓이만 구하셔도 됩니다. 알겠어요? 자, 그래서 외심에 대한 포인트가 나오면은 첫 번째 고려해야 될 게 뭐라고? 저 셋 중에 하나가 있을까 없을까를 먼저 고려해 줘야 된다고. 그래서 시간 떼먹기 위한 문제인 거야. 오케이? 누가 봐도 AP 사이의 거리가 BP 사이의 거리가 CP 사이 거리가 딱 맞아요. 외심에 대한 정의인 거. 맞죠? 근데 그렇게 때려 먹으면은 절대값 때문에 시간 오래 걸려 안 걸려? 오래 걸려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저거 셋 중에 먼저 고려하기 위해서 변에 대한 거리로 우리가 먼저 생각한다. 알겠죠? 자, 다음 12번 봅시다. 12번. 자, 12번 보시면, 자, 요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거기 보시면 0,2와 x축 위에 t,0에서 전피를 지나는 AP 직선의 수직인이라네요. 자, A점이 뭐야? 0,2. 0,2. P는요? 0,0. 그럼 요거 기울기 얼마예요? 마이너스 t분의 2죠. 맞아요. 요거 기울기가 마이너스 t분의 2입니다. 근데 요거에 뭐래? 수직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요거랑 어떤 거 곱하면 기울기가 얼마 나와야 돼? 1 나와야 돼서 얼마예요? 2분의 t입니다. 기울기가 수직인 직선은. 근데 야가 뭐 지나야 돼? t, 0을 지나는 직선에 대한 표현인 거죠. 맞아? 그래서 y는 자 2분의 t, x-t라고 표현하자라는 거지. 자, 그럼 우선 기억을 봅시다. 기억 보시면 뭐라 되겠니? 3,1을 지나는 직선 n의 개수는 2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다 뭐 넣어? 3,1 넣으시면 되는데 나 같으면 우선 전개합니다. 2y는
tx 마이너스 t제곱. 결국에 t에 대한 게 우리가 궁금한 거 아니야. 왜? t에 따라서 직선이 결정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t에 대해서 정리해줘요. 됐어요? 자, 그럼 야가 3,1 넣었어요. 그럼 뭐 돼? t제곱 마이너스 3t 더하기 2는 0이다 라는 표현 때문에 t가 몇 개 나와? 2개 나와. 그럼 직선 몇 개? 2개 있어요. 자, 그 다음 니은 읽어봅시다. 자, 솔직히 말하면 니은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가지로 가능하거든. 자, 우선 읽어볼게요. 자, 10개 이하의 자연수 x, y에 대해서 직선 l의 개수가 1이 되도록 하는 순서상 x, y의 개수는, 야, 이게 무슨 뜻이야? 자, 원래 야가 문제가 1도 하는 건 t 만족하는 게 하나밖에 없다라는 표현인데 그 x, y에 대한 순서상에 대해서 묻고 있죠. 맞아요? 말이 너무 애매하잖아. 자, 시험 들어갔을 때 이런 식으로 내가 의문이 든다면 선생님께 말해야 돼, 안 해야 돼? 말해야 돼요. 먼저 말하지 마세요. 자, 왜 먼저 말하면 안 될까? 시험이니까. 시험이죠. 맞아요? 너희들 시간 뺏기는 거야. 생각해봐. 내가 질문했어. 선생님, 그럼 그 사람 누구한테 가? 그 물어본 사람한테 가겠죠. 맞아요? 문제가 좀 이상해요. 손 들었어. 그럼 그만큼 시험 시간 뺏겨 안 뺏겨? 뺏기지. 맞아? 의문이 들면 문제 넘기세요. 알겠죠? 질문하지 마. 다른 애가 물어줄 거야. 네가 이상하다 싶으면. 아무도 안 보여. 그럼 틀린 거지. 네가. 그러니까. 자, 그럼 이제 봅시다. 야가 문제가 1도 하는 대로 좀 풀어볼게요. t 만족하는 게 몇 개 있어야 돼? 거기서 말하는 게 개수가 한 개니까. 하나밖에 없다라는 표현으로서 완전 제곱식을 만족한다. 선생님 너희들 보기 쉽게 뭐 만들었어? 2차 방정식 만들어놨죠. 맞아요. 하나밖에 없으려면 뭐 해야 돼? 판별식 d가 0이다 라는 표현이에요. 오케이? 그럼 8y가 0이고 x제곱이 8y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제 뭐 해야 돼? x도 y도 둘 다 뭐 해야 되니? 자연수 만족하는 거를 우리가 찾고 싶다라는 표현인 거죠. 맞아요? 자, 이런 거 풀 때는 소인수분해까지 해주시면 굉장히 좀 이지예요. 자, y가 2일 때 x가 얼마 만족하면 돼? 2제곱 만족하시면 돼요. 맞죠? 또 있어? 있어요. y가 8일 때 8 곱하기 8이니까 x가 8인 거 그 외에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 y가 2일 때 뭐라고? 야가 4인 거. 그리고 야가 8일 때 얼마라고? 야도 8인 거. 문제가 을도하던 건 요거였어요. 2개밖에 없다. 자, 그런 다음에 디귿 볼게요. 직선 L 위에 어떠한 x, y에 대해서 부등식이 성립하도록이라고 돼 있네요. 그럼 뭐 하면 돼? 우리 요거 y에 대한 식을요 거기다가 대입하시면 돼요. y 대신에. 맞죠? 자, 대입하면은 2분의 t에 x-t가 어떻게 돼요? ax 제곱보다 작은데 잘 읽어보시면 모든 점이니까 모든 x에 대한 표현 맞아 아니야? 맞죠? 그래서 넘겨줍니다. ax제곱에 마이너스 2tx 그리고 플러스 2분의 t제곱. 자, 모든 x에 대해서 전부 다 만족해야 돼. 뭐한 거? 0보다 큰 거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돼야 돼? 그림으로 해결하라 했죠. 자, 그림 어떻게 떼야 돼? 붕 뜨면은 전부 다 양수인가. 그리고 또 뭐 접 하면 전부 다 양수인 값에 대한 표현이기 때문에 뺀별식이 뭐야 된다? 0보다 작거나 같고요. 두 번째 뭐 해야 돼? 최고차의 개수가 아볼이니까 아래로 몰록이니까 양수다로 가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뭐 하면 돼? 판별식 때려보면은 때려볼까? 4분의 t제곱에 빼기 4 곱하기 2분의 t제곱에 a가 0보다 작아야 된다라는 표현이죠. 맞아? 자, 그러면 정리하시면 어떻게 돼? 두둔뚠뚠뚠뚠뚠 아예 돼 정리해야 되네. 넘길게요. 2t제곱이야. 요거죠. 맞아요. t가 0이 아니다라고 내가 가정한다면 이미 있네. 거기 적혀있죠? 그럼 뭐 할 수 있어? 제곱에 대한 표현이니까 양수라서 나눌 수 있고 나누면 8분의 1보다 클 때 나눕니다. 채소가 8분의 1이다. 오케이?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답이 몇 번이니? 5번. 5번이에요. 5번. 오케이. 아니다. 2번. 이해돼요? 자,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내가 문제 좀 이상하다 싶으면 절대 묻지 마.
오케이, 다른 사람이 물어줄까? 시간 아까워. 시간 뺏겨요. 알겠죠? 자, 다음 넘어가서요. 16번 봅시다. 16번. 자, 16번 보시면 오, 별로 안 어렵거든요. 자, 거기 보시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이라는 표현이니까 뭐 해야 돼? 교점 지나는 방정식을 세워줍니다. 자, 4x 더하기 3y-6이라 k는 x-2y 플러스 4로 묶어주는데, 자, 내가 첫 번째 말하고 싶은 게 있어. 요거 k로 묶었는데, 자, 한 가지 직선 절대 못 만들죠. 맞아? 어떤 직선 못 만드니? k로 묶어진 직선을 요 방정식을 통해서 만들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러면은 야를 만들고 싶어, 내가. 그럼 어떻게 방정식을 세우는 게 맞을까? 라고 했으면, 자, 요 방정식은 야를 절대로 못 만든다고요. 맞죠? 야를 절대 못 만들고, 내가 만약에 뒤에 있는 방정식까지 만들고 싶다라고 표현한다면 변수를 하나 더 붙여주시면 돼요, 앞에다가. 자, 이렇게 되면은 앞에 p가 0이 됐을 때 뒤에 있는 직선 만들 수 있니 없니?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만약에 모든 직선에 대한 표현을 내가 만들고 싶으면 뭐 해줘? 변수 하나를 더 추가해준다 라는 포인트 아시면 돼요. 자, 거기 보시면 그냥 어차피 요거는 요 직선을 만들고 싶은 게 아니거든요. 맞죠? 그래서 뭐해? 그냥 요거 무시하고요. 자, 이제 읽어봅시다. 세 번째 줄에 보면은 양의 방향과 뭐 해야 돼? 야가 이루어지는 게 45도다 라고 표현돼 있죠. 맞아요? 그러면은 내가 예전에도 설명했던 것 같은데 기울기에 대한 표현이 뭐랑 같다? 탄젠트의 의미를 가져간다 라고 했어요. 밑변분의 높이에 대한 표현이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니까 기울기가 얼마인 거야? 1인 거죠.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해줘야 돼? x에 대해서 y에 대해서 정리해가지고 기울기에 대한 표현 하면은 마이너스 3 더하기 2k분의 얼마 됐어? 4 더하기 k가 라고 나옵니다. 야가 기울기를 정리하면은. 오케이? 야가 얼마야 된다고? 1이어야 된다고. 1. 그럼 k 값 구하시면 끝이죠. 4 더하기 k는 3 더하기 2k고요. k가 얼마 나와? 7이 나와요. 맞죠? 7 대입하시면 11x 그리고 플러스 11y 마이너스 22는 0 나옵니다. 오케이? 자, 이런 문제 적을 때 이렇게 적으면은 감점하는 선생님이 가끔씩 있거든?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 최대한 약분 다 해줘야 돼요. 알겠죠? 괜히 깔 요소를 만들지 마요. 오케이? 자, 그럼 포인트가 뭐야? 요 안에 있는 직선을 만들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알겠죠? 14번. 14번 보시면 원밖의 점에서 그 뭐 두 접점에 대해 라고 표현돼 있네요. 자, 이 뜻이에요. 자, 원이 있는데 점밖에에서 이렇게 접선을 그었더니 자, 뭐 한 거야? 요 만나는 두 점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자? Q와 R이라고 표현하자라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PQ의 길이가 루트 13이래요 라는 거죠. 요 길이가요 루트 13입니다. 야가 P니까. 맞죠? 자, 이게 왜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자, P점의 A 값을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자, 요 원의 중심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없어요? 알고 있어요. 얼마래? 1,2라고 돼 있고요. 자, 그럼 여기는 접선에 대한 표가 당연히 수직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요 길이는 얼마겠어요? 반지름에 대한 해석이니까 4인가? 4네요. 그리고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예요? 모르죠? 맞아요? 몰라? 아니요.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얼마니? 여기 길이는 16 더하기 13의 루트 씌운 거 얼마예요? 29를 만족하겠죠. 루트 29. 자, 루트 29는 뭐랑 같아요? P기와 원점 사이의 거리랑 똑같죠? 맞아요. 그래서 얼마지? P가? 약간 3,A 4 더하기 A 마이너스 2의 제곱일 거고,
자, 그럼 29가요. 4 더하기 a-2의 제곱이고, 얘는 25는 a-2의 제곱. 자, a는 거기 잘 읽어봐요. 마지막 줄에. a는 양수다라고 조건이 있으니까, 야가 양수로 풀릴 때만 우리가 생각해야 돼. a가 얼마니? 7일 거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원점과 QR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라고 돼 있네요. 자, 이거는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사실은 Q와 R을 지나는 요 직선의 방정식을 뭐라 해? 극선이라고 표현해. 극선. 자, 우리 이런 거 배운 거 있어요. 원과 원의 교점을 지나는 방정식에 대한 표현이라는 거 우리가 하나 알고 있죠. 자, 여기서 무슨 짓을 하냐면 야가 루트 13이면요. 밑에 여기도 얼마네요? 루트 13이죠. 맞아요? 결국 QR이 만들어지는 저 극선이 뭘로 볼 수 있는 거야? 요 P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원과 만나는 교점이다 라고 해석을 한다면 원의 중심 구했죠. 맞아요? 반지름 얼마란 소리니? 루트 13인 거죠. 그거를 내가 5원이라고 표현할게요. P를 원의 중심으로 하는 이니까 얼마니? x-3의 제곱에 그리고 y 빼기 7의 제곱. 반지름 얼마? P에서 Q까지 거리겠죠. 13입니다. 13. 근데 5초는 뭐예요? 그러면 원래 기존에 있던 원을 보고 말하는 거죠. x-1의 제곱 그리고 y-2의 제곱. 야가 얼마다? 16이다. 야가 그러면 야들이 대입했을 때 무슨 뜻이에요? 아, 요거는 의미가 Q와 그리고 R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으로, 아니 그냥 방정식으로 바뀌고요. 근데 야가 뭐 지난데 0,0을 지나고 싶다라고 돼 있으니까 여기다 뭐 넣어? 0,0 넣어서 K값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K값 찾으면 얼마지? 0 넣으면 9에 49 빼기 13 더하기 K에 짱 들어온대. 자, 이렇게 되고요. K가 너무 더러운데? 얼마냐? 뚠뚠뚠뚠뚠뚠 계산 좀 해보시다. 58에 43 뚠뚠 45 5 45에 더하기 K에 뚠뚠뚠 마이너스 12에 마이너스 11 K는 11분의 45 대입하시면 거기 있는 A, B, C 전부 다 구할 수 있어요. 오케이? 자, 근데 내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뭐냐면 요거 있어요. 요거? 요 부분. 자, 우리가 이 방정식에 대한 해석을 잘 이해하고 있다면 오케이? 잘 이해하고 있다면 나중엔 요런 것도 쓸 수 있어요. 원과 여기 안에 어떠한 고점이 생기는 아무 방정식이 들어가도 되겠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기서는 극선이라든지, 오케이? 굳이 안에 원일 필요도 없고요, 직선일 필요도 없고요. 그냥 임의의 방정식, 교점만 생기면 상관이 없습니다. 알겠죠? 저는 이렇게 숫자 더러울 때 선생님 어떻게 해요? 라고 했을 때 우선적으로는 최대한 뭔가 비슷한 거 끝까지 찾아주는 게 굉장히 좋다. 오케이? 왜 숫자 더러운 거 낼까? 너희들 계산하다가 실수하기 다분하잖아. 그래서 꼼꼼히 푸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요. 자, 15번 봅시다. 15번. 자, 15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 모의고사 문제를 풀어봤다면 한 번씩 어디서 봤던 거예요. 사실 이거 모의고사 문제보다는 좀 더 쉬워요. 오케이, 왜 그러냐? 몇 줄이지? 한 줄, 둘, 셋 줄, 네 줄째 보면은 뭐라 적혀 있어요? G1이 1이고요. 자, G2가 이거요. G3이 1이다. 자, 여기서 굉장히 쉽다고. 자, 왜 그럴까? 원과 직선이 만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0개거나 1개거나 2개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1개일 때에 대한 케이스가 이미 뭐가 주어졌어? 2개나 주어졌다라는 표현은 요 경우일 때는 접한다에 대한 의미로 가져가고 요 경우일 때도 접한다의 의미로
가져간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요거 케이스를 내가 1번이라고 합시다. 자, 1번 봅시다. 1번. 자, 1번의 의미에서 이제 두 번째 줄 읽어봅시다. 자, 거기 보시면 t, ft에 대한 그게 중심으로 할 거고 반지름을 t라고 하자라고 돼 있으니까 x가 1일 때에 대한 표현이죠. x 1 넣어봐요. 자, 1, 얼마 지나? 1 지나죠. 야를 원의 중심으로 하고요. 반지름이 얼마래? 1입니다. 자, 그럼 야가요, k라는 그 y는 k라는 거에는 뭐 해야 돼? 야가 평행하게 갔을 때 하나만 날라면 둘 중 하나예요. 뭐가? k가 2거나 맞죠? 중심에서 y값 하나 더한 거 혹은 y값 하나 뺀 거에 대한 표현이거나 0이겠죠. 야를 이제 우리가 뭐 두 번째라고 표현한다면 3, 자 밑에 C에 넣어야 돼. F에 범위 잘 보세요. 실수할 수도 있으니까 3 넣으면은 얼마니? 3,5가 나오고요. 반지름이 3이다 라고 했을 때 아까 똑같이 가는 거예요. 어차피 왜 y축에 아니 이거 y는 k에 대한 표현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 거니까. 자 그러면은 거기 보시면 더하면은요 k가 될 수 있는 건 8이거나 2예요. 빼주면 딱 봤더니 공통인 부분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선생님. 그럼 k가 얼마나 소리야? 2겠다라는 거죠. 오케이? 사실은 요 중간에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조건인 건 맞지만 결국엔 접할 때에 대한 표현이 중요합니다. 사실 나는 이런 것까지 강조하는 게 결국엔 대부분 직선과 어떠한 곡선의 관계가 나오면 대부분 문제는 접할 때다라고 좀 많이 강조를 하거든요. 내신 안에선.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잘 모르겠다 싶으면 접할 때를 우선 보세요. 자 그럼 내가 그림을 좀 그려봅시다. 거기 주어진 이제 fx를 그려봅시다. 자, 거기 이제 뭐 그릴 줄 알죠? 2차 함수 전부 다 이어가지고 3번 넘으면 얼마였지? 5였죠. 따라단 쭉 가서 이렇게 내려가는 그림입니다. 근데 거기 0 넣어보면 여기가 얼마지? 0 넣으면 2네요. 오케이? 자, 2에서 쭉 그어봤다 라는 거지. 오케이? 자, 이제 읽어봅시다. 거기 보시면 알파 마이너스 2에서 알파 사이에 항상 두 개 만나고 싶다라는 거죠. 맞아요? 이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원이 이제 점점 갈수록 커지긴 할 거예요. 왜? 반지름이 t에 따라 결정되는데 어떻게 돼야 돼? 항상 두 개씩 만나고 싶다라는 거예요. 두 칸자에서. 이렇게 설명하면 좀 힘들 수도 있겠지만 어느 순간에 너무 커졌지만 저 밑에 떨어져가지고 저기 내가 주황색이랑 안 만나는 원이 생길 수도 있겠죠. 맞아요. 그럼 야는 어때? 두 개가 만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럼 무슨 뜻이야? 내가 아까 뭐라 했니? 결국에는 접할 때만 생각하면은 문제가 쉬워진다고. 야가요. 이 접하는 순간에는 하나만 날 거고 그거보다 뭐 할 때 더 작을 때는요 두 개 만난다로 간다면 쉽다고요. 그럼 접할 때에 대한 의미로 우리가 가져간다면 자, 접할 때 원 그려봅시다. 요렇게 원 그려보시면 원의 중심에서 요까지 뭐예요? 거리가 똑같죠? 근데 야는요 t, ft고요. 오케이? 그럼 여기 반지름에 대한 거리에 대한 표현은 원래 얼마였어? t죠? t가요 반지름이죠. 반지름이 뭐랑 똑같아? 요 선이 2니까 2 빼기 ft랑 똑같다라는 건데 오른쪽 그림만 쓸 거야. 오른쪽 범위 안에서는 뭐니? 2 빼기 빼기의 빼기네. 마이너스 t 마이너스 4의 제곱에 더하기 6만 쓸 거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걸 해석하면은 뭐 전부 다 이거 풀면요. t 제곱 마이너스 9t 플러스 12는 0이고요. 뭐 해야 돼? 그대공식 씁니다. 그 t 구하면요. 2분의 9 풀마 루트 33인데 자 범위가 뭐예요? 훨씬 더 밑에 있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밖에 안 된다? t는 양수인 범위밖에 안 된다. 끝. 오케이? 요 문제가 2019년도 11월 9일 30번 문제인데 사실 내가 아까 뭐라 했어요? 포인트만 잘 집어가면 된다고요. 직선과 곡선의 관계는 대부분 뭐밖에 안 물어봐? 접할 때에 대한 표현밖에. 여기도 뭐? 접할 때에 대한 표현이 대부분의 문제에서 나옵니다. 오케이? 그래서 우선 모르겠다 싶으면 혹은 시간을 좀 더 아끼고 싶다면은 우선 접할 때가 언제냐?
접할 때가 얼마냐를 먼저 파악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려운 문제이긴 하거든요. 사실 처음 풀어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모의고사 문제는 무조건 한 번씩 더 풀어봐야 된다. 알겠죠? 자, 다음 넘어갑니다. 다음 넘어갔어요. 17번 볼까요? 17번. 자, 17번 봅시다. 자, 17번 보시면 뭐식이 돼 있는데, 자, 요거는 거는 fx는 gx. 자, 거기 보시면 방정식 두 개 만날 때라는 표현인데, 약간 그래프상 함수적인 의미에서 무슨 뜻이야? 교점의 의미를 가져가고, 자, 선생님 이거 해석 어떻게 해요? 넘기는 게 좀 편해요. 새롭게 만들어줍니다. fx 빼기 gx가 0이 되는 해에 대해서 파악하자면, 당연히 뭐니? 2항밖에 안 시켰으니까 똑같아요. 맞죠? 얼마로? 막 1과 8로. 맞죠? 자, 선생님 여기 최고차항 계수 뭐라 적었어요? A라고 적었는데, 이 A는 뭘 따라가? GX는 1차이기 때문에 2차식이 나올 수가 없어요. FX의 최고차항 계수입니다. 근데 거기 읽어보시면 FX 최고차항 계수는 무다양수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읽어봅시다. F, NX, 그리고 GNX 만족하는 X의 개수, 정수가 몇 개? 하나밖에 없을 때 라는 표현이잖아요. 그러면 이거 또다시 뭐예요? 똑같은 폼을 만들어주는 게 우리는 보기 쉽겠죠. 맞아요? 그래서 넘겨줍니다. FNX 빼기 GNX가 0보다 작아질 때고, 자, 사실은 요 폼에서 새로운 함수라고 생각한다면 요거랑 차이점이 뭐야? x 대신에 nx 들어간 거지. 그래서 x 대신에 nx 넣어주면은 요 딴식이 돼버리면서 최고차항 계수가 아까 양수라 했으니까 뭐 하면 돼? 날려요. 부등식 안 바뀝니다. 그럼 요거 해석하면은 n이 잘 읽어야 돼. 자연수라 적혀있을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n분의 1에서 어떻게 돼요? x가 n분의 8이고요. 자, 이것까지 오면 더 좋아. n이 아까 뭐라 했어? 자연수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야는 뭐예요? 음수 값을 항상 가져가고, 야는 뭐야? 항상 양수 값을 가져간다면 이미 정수 뭐 있어? 0은 선생님 항상 포함이에요 라는 거지. 그럼 야는 뭐 해야 돼? 1보다는 커야 되고요. 1보다는 어떻게 돼야 돼? 작아야 되겠죠.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자, 마이너스 n분의 1은요 1보다 커야 되고요. 그리고 n은 8보다 작거나 같으면 됩니다. 알겠죠? 오케이?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최고차항 개수만 실수 안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갔어. 18번 볼까요? 18번. 자, 18번 봅시다. 18번 보시면 우선은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데 두 번째 줄 읽어보면은 무게의 중심과 CAB의 이등분선 위에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삼각형 대충 그려봐요. 너무 대충 그렸나? 이렇게 그려봐요. 자, 거기 보시면 A, B, C라고 합시다. 근데 거기 봐봐요. CAB의 이등분선이, 자, 각 이등분했어요. 맞죠? 각 이등분선의 성질이 뭐야? 요거 대 요거는, 요거 대 요거다. 하트 그려지는 거 눈에 보이죠? 자, 그런데 여기 이 선분 위에 뭐가 있어? 무게중심이 있다라는 포인트인데, 여러분 무게중심 하면 항상 여러분 생각하는 거야. 2대 1이요. 아, 맞긴 하죠. 2대 1 맞는데, 무게의 중심은 변의 중점에서 끄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 비율이 똑같다의 의미로 가져가는 거죠. 그럼 야도 얼마야? 1대 1이니까 결국에 의미가 뭐니? 2등변 삼각형이다로 문제가 바뀌는 거예요. 뭐? AB의 길이나 AC의 길이가 같다로 바뀌어버린다고 문제가. 그래서 이제 끝났죠. A점은 얼마래요? 1, 이거요. B점은 얼마야? 2, 5고요. C점은 얼마니? 0, A네. 자, AB의 제곱으로 문제 해석합시다. 자, AB의 제곱하면은 얼마니? 9 더하기 9네? 야가요. 요거 거리 1 더하기 A 빼기 2의 제곱 되면서
요거 해석하면요. a제곱 마이너스 4a 0입니다. 오케이? 근데 여기서 제발 끝내지 마. 왜냐면은 요 우리 구한 부분 있죠. 야가 진짜 실근 가지는지 우리가 확인해 줘야 된다고. 판별식을 써보는 것까지는 굉장히 좋아요. 시간이 남으면 알겠죠? 써보면 어차피 나는 이렇게 해석해. 뒤에 마이너스니까 무조건 양수 나오겠다. 자, 그럼 두근의 합 얼마예요? 4가 되겠죠? 그래서 4가 나온다. 알겠죠? 자, 우선은 각 이등분선의 성질도 알아야 되죠. 무게중심이 이루어지는 변에 대한 중점에 대한 표현이다. 알고 있어야 된다. 무조건 2대1만 쓰는 게 아니다. 라는 거죠. 자, 넘어갑니다. 자, 마지막 봅시다. 마지막 문제. 몇 번이야? 21번. 봅시다. 21번. 두두두. 그림 좀 그릴게요, 선생님. 두둔, 두두둔, 두둔. 에이, 몰라. 자. 요거고. 뭐야? 여기 이렇게요? 자, 요거죠. 자, 우선 첫 번째 풀이 뭔데? 직각삼각형 나왔으니까 선생님 좌표 때리면 되네요. 맞아요. 좌표로 풀면은 다 풀려요. 기본적인 형태는 도형이기 때문에. 맞죠? 근데 내가 감히 예측하지만 아니 사실 풀어봤어. 숫자가 더러울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런 거에 시간 뺏겨버리면 앞에 시간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도형이 나오면은 선생님이 항상 하는 말이 있는데 우리가 고등학교 올라와서 도형의 성질이야, 성질. 성질에 대해서 배운 적은 있어요? 없어요. 그럼 다음 어디서 배우냐? 중학교 때 배웠던 그 도형의 성질을 그냥 갖다 붙였다에 대한 의미밖에 안 된다고. 그래서 뭐 해야 돼? 이 도형의 성질에 대해서 우리가 뭐가 더 효율적인가를 생각해 줘야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난 이제 뭘 쓸 거냐라는 건데, 자, 여기 봅시다. 여기 길이에 대한 표현 좀 합시다. 야가 12고요. 야가 6인데, 야도 6인 건 맞으나, 여기랑 여기가 같아요. 자, 왜 같아요? 라고 했을 때, 접었죠. 접었다의 의미는 데칼코마니이기 때문에 그래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야가 6이에요. 오케이? 6인 거고, 선생님이 임의의 길이, 요 길이 있죠. QN의 길이를 X라고 지정하자라는 거지. 자, 그럼 선생님 잘 따라와. 여기 각도 보세요. 얼마야? 그냥 동그라미. 여기가 뭐예요? 직각이에요. 여기도 뭐예요? 직각이에요. 그럼 이렇게 볼 수 있네. 요 작은 직각삼각형이랑 여기 큰 직각삼각형이 뭐야? 닮음이에요. 몇 대 몇? 이라고 물어본다면 1대 2입니다. 근데 작은 직각삼각형의 빗변이 x이기 때문에 여기는 얼마? 2x를 만족하는 거고, 결국에 직각삼각형 생각하면 뭐 해야 된대? 피타고라스라고 생각한다면 4x제곱은 144 더하기 x 더하기 6의 제곱이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4x제곱은 좀 정리하자. 요거고 3x제곱 마이너스 12x 마이너스 180 3으로 나누면 이렇게 되고 x-10에 x 더하기 6이 0인데 x는 양수밖에 안 되죠. 길이에 대한 표현이기 때문에 10입니다. 10. 야가 10이고요. 빗변은 20이다. 오케이? 근데 여기서 끝내면 안 되고 이제 여기까지만 구했어. 얼마 땡큐 하겠어. 근데 다시 뭐 해야 돼? t. 내저번의 중심을 구하세요. 자, 내저번이 요렇게 이쪽도 요렇게 맞아요. 자, 내저번을 하면 뭐 해야 돼? 이제는 쉬워. 왜 쉬울까? 직각삼각형이기 때문에 넓이만 쓰면은 반지는 바로 구할 수 있거든요. 자, 요 전체 넓이가 얼마예요? 2분의 1 곱하기 12 곱하기 16이죠. 야가 16이 뭐랑 똑같아? 2분의 1 곱하기 내저번의 반지름 그리고 나머지 변들의 합이랑 똑같아요. 맞죠? 그럼 구해볼까? 이거 다 더하면 얼마예요? 48인 것 같은데 48 따다 여기가 얼마지? 3인가?
하면은 반지름이 4가 나와요. 4. 얘가 4가 나오고 결국에는 여기에 4 이렇게 생긴다. 4입니다. 자, 그럼 요쯤에 뭐가 있어? 거기서 말하는 T, 내저번의 중심이 있고요. 우리가 진짜 구하고 싶은 거 요거래요. 여기 넓이 구하고 싶어요 라고 돼 있는데 직선으로 이제 풀어도 되지만 내가 지금까지 전부 다 뭘로 풀었어? 도형으로 풀었죠. 그래서 도형으로 풉니다. 자, 이거 지울게요. 자, 도형으로 푼다면 무슨 뜻이야? 요 전체 넓이에서 뭐 빼주면 돼? 요만큼, 아니다. 그냥 요거 구하면 되겠다. 그냥 20 곱하기 2분의 1의 내저번의 반지를 4 때리면은 답이 40이다. 오케이? 자, 굳이 이 문제를 좌표로 풀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좀 더 어렵게 나올 거라고, 이 좌표가. 오케이? 일일이 다 구해야 된단 말이야. 결국엔 접었다에 대한 표현이니까 대칭이동 쓰거나 막 이런 거 해야 되거든. 요거 이어서 요 수직이니까 요 기울기는 뭐 식이다 해가지고 뭐 해야 된단 말이야. 더 거지 같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형이 나오면은 여러분이 문제를 좀 더 많이 풀어봤으면 좋겠어. 뭐가 좀 더 효율적이고 뭐가 좀 더 나한테 맞는 건지. 오케이? 왜냐? 내신 시험은 시간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알겠죠?